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트럼프에 대한 여론도 초반에는 상남자다, 매사 발언에 임하는 모습이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죠. 미국 국민이라면 싫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도 자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사업가로서 전략에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의 굳건한 지지층들도 이 경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역시나 이 돈 앞에서 굳건한 지지층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미국 농업지역의 지지층들은 농산물 가격 급락과 농가의 수익 감소되는 모양새에 이 점점 트럼프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사실 미국의 현재 경제가 나름 양호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사실 절묘한 타이밍인 거고요. 그리고 세계 패권 1인자가 2인자가 성장하는 걸 냅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이런 패권 싸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 과거와 빗대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9월 1일부터는 직접적으로 소비주에까지 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앞두고 있고요. 관련 영상은 얼마 전에 올린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과거에 어떤 패권의 싸움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전쟁과 분쟁의 싸움의 이유에는 항상 경제와 이 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다르다고 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가 우리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과거 미국의 분쟁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960년대에는 이 치킨 전쟁이 있었고요. 미국에서 이 대규모의 공장식으로 기른 닭들이 저렴한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이 되자 유럽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연히 유럽의 농민들은 이 반발감이 거세질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미국산 닭에 이 관세를 부과해요. 말 그대로 지금과 같은 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대 독일, 프랑스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미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도 있었죠. 1964년부터 미국은 유럽의 수입 소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이후에 유럽은 치킨 관세를 철폐했지만 미국의 관세는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980년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이 역시도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일본의 성장을 잠재우기 위해 시작이 되었고요. 초기에는 이 자동차 중심의 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후반에는 이 반도체 전쟁으로 이 재점화되었고 결국은 기술 패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미국의 이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의 트럼프와 상당히 비슷한 이 상남자 정선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에게 3억 달러 상당의 일본산 반도체, 컴퓨터, 컬러 TV 등 이 제품 가격이 2배가 되도록 관세를 부과했어요.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본을 괴롭혔고요. 한국가가 기술이 발전되고 국가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이 여지없이 이를 교정하자고 했고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럼 바로 2019년 지금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지금,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트럼프의 입장은 정말 이 예측하기가 힘든 인물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이 낙관도 비관도 이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앞으로는 어떨지 그래도 한 번 더 관찰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 도대체 이 소중한 내 돈을 어떻게 연관시켜 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거를 보면 그래도 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이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그리고 다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런 현상들은 어찌됐건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경제협정과 경제체제가 새로 출범이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치킨 전쟁, 1960년대는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 협상 테이블을 불려왔고, 미국과 유럽의 다툼이 이 미국의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판 짜기가 결국 펼쳐집니다. 사실 케네디 라운드 전에는 유럽연합의 공동체끼리는 서로 간세를 인하하고 미국 등의 이 대외 국가에는 간세를 매기자라는 게 이 주요 굴자로 미국을 견제했었지만, 결국 최종에는 유럽연합 간의 간세는 2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이후에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역시 주요 골자는 간세 평균을 33% 인하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케네디 라운드와 비슷한 점은 이 공통적으로 무역 분쟁 이후에 오히려 무역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자유무역주의로 끝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싸울 때는 무역이 감소하고 분위기가 개판이었지만 오히려 합의 이후에는 미국도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분쟁은 고통스럽고 길어질수록 지루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분쟁의 끝, 이 싸움의 끝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불러왔고요. 이런 가정 속에서 수혜를 받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업종이 될 수가 있고 분명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앞서서 다시 또 치킨 전쟁을 이야기해보면, 유럽이 미국의 치킨에 간세를 때리자 미국은 유럽의 이 소형 트럭에 25% 간세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산 소형 트럭이 성장을 하기 싫어하고요. 또 1980년대에는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반도체 기술 패권으로 이 두드려 맞기 시작하니까 1985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대만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또한 과거와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싸움이 가장 격화되었을 때 이 반사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은 또 첨단 기술 분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더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트럼프라는 인물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고 싶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날지 이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트럼프가 이 IEEPA라고 해서 국제 비상 경제권까지 발령된 것을 보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IEPA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었고, 이는 주로 적에 준하는 가정이 필요하고 전쟁, 안보, 테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를 지정한 이 단체에 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물론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치닫을수록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이 카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쓴 카드는 301조 불공정 무역 간행, 세이프가드, 하웨이 지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익 규제, 그리고 또 있죠. 소비 품목까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또 있네요. 환율 조작국 지정까지 정말 써야 될 카드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전시 긴급 상황 시 발동할 수 있는 IEPA까지 이 언급을 하면서 거의 쓸 카드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또 말씀드리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미 여기까지 흘러온 이상 긍정적으로 여전히 생각해 볼 필요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은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전 세계 교역량이 늘면서 이 새로운 체제로 호조를 띠는 모습을 띄워왔고, 미국의 목표 중 하나는 중국의 이 금융 개방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쇠퇴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쇠퇴 이전에 중국의 자산이 이 버블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이 돈 없고 힘 없으면 돈 있고 힘 있는 국가에게 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양보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법이고, 아니면 반대로 계기다가 끝까지 적으로 규정되어서 이 쇠퇴를 겪느냐, 이 두 흐름으로 함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트럼프의 발언을 기사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계속 모니터링 해보기로 하고요.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